자, 콧대가 아주 높은 명품이죠. 샤넬인데요. 어제부터 무려 가격을 20%나 인하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황순욱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황순욱 차장. 네네. 여기 지금 명품 가방들이 쭉 등장을 했는데. 네네. 예, 아주 뭐 명품 얘기를. 비싼. 예. 전 근데 사실 이 명품이라는 표현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뭐 그냥 고가 브랜드. 뭐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가격은 싸도 튼튼하고 좋은 가방들은 우리나라에도 많거든요. 예. 어쨌든 가격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샤넬이 가격을 내렸다. 샤넬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고가 브랜드 제품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원래 샤넬 브랜드는 이 가격을 내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년 동안 계속 가격이 오르기만 했었죠. 예. 어제, 그제 계속 이어져서 요즘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클래식 미디엄이라는 것, 이거 뭐 시청자분들, 여성분들은 딱 보면 딱 나오는 예. 그런 가방들인데 가격이 전에 643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0% 내려서 자, 핸드백 하나에 600만 원이 넘는다고요. 그렇죠. 예. 웬만한 정말 놀랄 소형차 한 대 가격에 맞먹는. 예. 그리고 후에 뭐 20% 내렸지만 역시 20% 내려서 538만 원이다. 이 월급 받으시는 분들 생각하시면은 좀 예. 그렇죠. 좀 근데 가슴 아픈 뉴스기도 합니다, 예. 사실. 그리고 보이 샤넬 미디엄이라는 요 모델은요. 예. 681만 원인데 524만 원. 그리고 빈티지 미디엄 700만 원대인데 600만 원대로 앞에 숫자가 지금 다 바뀌었죠? 앞에 숫자가 바뀌어서 아마 소비자들 이 가방을 사려고 했던 분들은 굉장히 뭐 반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뭐 일단 현실감은 조금 떨어집니다. 네. 네. 자, 근데 샤넬이 그동안 가격을 올리기만 했어요. 뭐 네. 가격 인하 요인, 예를 들어 뭐 유로화가 가격이 떨어졌다. 네. 이래도 가격은 계속 올렸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갑자기 낮췄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뭐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하는 내용은 유로와 같이 변동에 따른 부분을 좀 포함시킨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유럽 FTA가 발효되면서 관세가 5%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예. 관세 인하분이 일단 반영이 된 거고요. 그런데 또 한 전문가들은 집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샤넬이 10년 동안 과도하게 가격만 올렸을 뿐 뭐 이렇다 할 뭐 서비스나 뭐 이런 제품의 품질이 향상됐다 이런 것들은 느낄 수 없었고 중산층이나 일반인들이 오히려 더 근접할 수 없는 상품이 되면서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외면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성을 하고 가격을 낮춰서 말하자면 중산층에 좀 더 가까이 가겠다. 이런 전략을 예. 피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샤넬 가방들 저희가 지금 진품을 좀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고장나면 또 돈을 많이 물어내야 네. 돼서 이렇게 장갑까지 끼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샤넬 제품들의 가방들입니다. 근데 네. 지금 이 샤넬 제품이 사실 국내에서만 가격을 좀 더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렇죠. 국내에서 좀 가격이 좀 비쌌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지금 우리 한국에서만 제일 먼저 이 가격 인하가 시행이 됐고요. 다른 아시아 지역은 한 달 후에 본격적으로 가격 인하가 됩니다. 예. 유럽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20% 정도 이제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오히려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만 가격을 20% 정도 인하를 한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유로와 같이의 변동에 그런 반영을 좀 했다. 예.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유럽도 결국에는 420만 원, 미국도 550만 원인데 한국에서만 640만 원. 야, 네. 이건 뭐 한국 고객을 봉으로 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이거 뭐 공정거래나 이런 거에 위반되는 거 없습니까? 글쎄요, 사실 이게 그 국제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이런 그 경제 관련 법규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각 나라별로 판매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환율이나 관세율 같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테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 가격에 판매했을 때 그 회사의 매출액을 이제 그 고려해서 가장 이익이 극대화된다라는 예. 판단을 전문가들이 했을 겁니다. 그 회사에서. 예.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고가 정책, 더 고가 정책을 폈을 때 많이 팔리고 샤넬 코리아가 이익을 많이 본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인데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번에 좀 증명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예.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분들도 만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가격이 그럼 어제부터 내렸으면 나는 일주일 전에 샀는데 네. 야 그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억울하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샤넬 매장에는요, 환불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무실에는 불과 열흘 전에 내가 샀다, 또는 지난달에 내가 샀다. 근데 이렇게 가격을 내리면 아까 보셨지만 가격이 앞자리 숫자가 바뀝니다. 거의 100만 원대 가까이 그 가격이 그 인하됐기 때문에 예. 환불하겠다는 손님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다 환불을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환불 규정상 지금 할인 이벤트가 시작된 예. 전으로 해서 보름 예. 전까지만 사신 분들은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또는 예. 상품권,
이 샤넬 제품을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할인 시작일로 이전으로부터 보름 전, 15일 전 안에 구매한 고객들한테만 환불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손소 변호사님. 네. 그러면 1일에 산 사람은 어떡합니까? 1일. 사실 그 할인 행사할 때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데요. 예. 특히나 이제 그 할인하지 않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또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2일 전에 구입을 하면서 혹시 할인 행사가 있나요? 할인 계획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없다. 라고 거짓말을 많이 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구입했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네. 이제 그 구입을 이제 그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할인 여부는 그 회사의 자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그 소비자의 구제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동안도 할인 없다고 했지만 알게 모르게 VVIP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할인 행사도 몇 번 하긴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경우에도 뭐 이제 그 강하게 요구를 한다면은 뭐 할인 쿠폰 등등 제공은 글쎄요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자, 샤넬이 이렇게 20%나 가격을 내린 이유. 그 속내가 뭘지도 궁금해서요. 저희가 명품 전문가에게 직접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펼쳐왔던 고가 정책에 있는데요. 2008년도 초만 해도 300만, 최근에 내리기 전까지는 777만 원이었었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렸다. 그게 제일 큰 이유가 될 것 같네요. 샤넬 소비를 주로 했던 소비층들이 이제 에르메스로 옮겨가고, 초과적으로 만든 가방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려왔고, 샤넬이 손해본다라는 건 그 자체는 어불성설이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호구였던 셈이죠. 사치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폭이 좀 넓었었고, 샤넬의 틈새를 이용해서 씁쓸한 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너무나 비싼 가격에 네. 소비를 해주지 않았었는가. 프랑스 매장 가격과 얼마 차이가 나질 않아요. 개별 소비세와 관세를 적용을 하면 오히려 국내 매장가를 역전해버리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군요. 자, 지금 소비가 샤넬을 조금 고가의 브랜드를 원하는 분들이 샤넬 대신 에르메스를 선호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 고가의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네. 남들과 같은 것을 하거나 좀 싼 것을 사는 것을 싫어하는. 그래서 예. 슈퍼카 판매량도 한국에서 지금 많이 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제품이 아마 에르메스 예. 그 제품이라고 하는데 가격을 내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돈이 있어도 또 못 산다는 그런 상표인데. 일단은 예. 보통 에르메스 백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캘리백하고 버킨백이 있는데 그 브랜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이 백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대도 넘어가고 주문 그래요. 생산을 해가지고 네. 가방이 참 비쌉니다. 네, 저도 가격을 예, 아마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무슨 가방이 저렇게 비싸냐 이렇게 하실 분들 있고 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한데 1,000만 원짜리 가방 속에는 얼마를 넣고 다닐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뭐 맞춤형으로 뭐 가격이 다 좀 천차만별이긴 예.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한때 이런 럭셔리 업계 취재를 좀 했었는데 또 샤넬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샤넬 백은 이게 비싸서 문제가 아니라 1950년대 샤넬이 어떤 여성 손을 해방해 준 거다. 처음에 끈을 달아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게 해서 그게 어떤 혁명적인 정신인 건데 너무 이제 사치품이란 이미지만 남은 것 같다. 이런 뭐 좀 얘기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네. 샤넬은 내렸는데 네. 다른 고가 브랜드는 높였다. 네. 뭔가요, 또? 프라다. 예. 상표 프라다 제품들은 또 가격을 전체적으로 8%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또 신기한 조치인데 네. 보시면은 이 모델명들에 따라서 약 5%에서 8%, 최대 8%까지 가격을 올렸는데 예. 이거는 본사 지침에 따른 가격 정책일 뿐이다. 핸드백 분야만 올랐고 액세서리나 지갑, 신발 등 제품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뭐 수입 원가에 영향을 주는 뭐 유류, 원유 그리고 뭐 환율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뭐 네, 내용을 보면은 갑자기 파리를 잡으셔서 예. 내용을 보면은 아마 이런 전략적인 조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바로 이게 프라다 제품이죠? 네. 죄송합니다. 예. 네. 파리가 날아다녀서 제가 잡았는데 황승욱 차장이 많이 웃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이 명품 고가 브랜드의 전략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